감초 재배 불모지인 우리나라에서 감초 국산화의 길을 열고 있는 임업인 김태준 대표를 만나봅니다. 여름철 지친 몸과 입맛을 확 살리는 비빔밥 열전. 각양각색 비빔밥 맛보러 익산으로 갑니다. 골목 속에 담긴 옛 추억을 쫓아 광주 충장로 골목으로 떠납니다. 내부향 알짜톡, 임실군에서 전하는 따끈따끈한 소식과 고향사랑 기부제에 대해 알아봅니다. 알찬 정보로 생활의 보탬을, 생생한 이야기로 생활의 즐거움을. 즐거운 생활백서. 안녕하세요, 조리훈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도승민입니다. 요즘 정말 덥고 또 습하죠. 이 시기에 불청객, 모기가 찾아왔습니다. 우리 지역의 모기 개체량이 급증했다고 하고요. 또 전국에 말라리아 주의보까지 발령된 상황이라서요. 더 조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말라리아 증상이 오한, 발열, 식욕 부진이라고 하는데요. 이렇게 초기 감기 증상하고 비슷해서 혼동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고 합니다. 말라리아는 고열이 규칙적으로 반복된다고 하니까요. 이런 증상이 있으신 분들은 빠르게 병원으로 가셔야 됩니다. 네, 다행히 우리 지역은 이 말라리아 환자 발생이 좀 적은 편이라고는 하는데요. 그래도 방심하시면 안 되겠죠. 야간에 외출을 하실 땐 밝은 긴 소매 또 긴 바지를 입어주시고요. 또 모기가 침입하지 않도록 방충망도 다시 한번 단단하게 정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즐거운 생활백서 첫 소식은 우리 레온 씨가 준비하셨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말라리아를 퇴치할 만큼 올 여름을 건강하게 보낼 수 있는 방법은요. 면역력을 높이는 방법인데요. 이 면역력을 높이는 방법 중에 면역력을 확 올리는 바로 감초가 있습니다. 특별히 먹기 좋은 단맛과 이 탁월한 효능으로 몸과 마음을 다스리는 약방의 감초를 만나러 지금 바로 떠나보시죠. 약방의 감초라는 속담으로 익숙한 감초. 세포를 보호하고 당뇨를 예방하는 효능이 밝혀지면서 더욱 주목받고 있는 약용 작물인데요. 국내엔 자생하지 않아 재배가 어려웠던 감초가 무럭무럭 자라나는 곳이 있습니다. 재배는 물론 감초를 활용한 다양한 시도로 약방의 감초를 일상의 감초로 변화시키는 이범인 김태준 씨의 감초 농장으로 지금 떠나봅니다. 감초의 달콤한 향을 쫓아간 곳 익산시 금마면입니다. 어디야? 분명 여기 맞는 것 같은데. 여기서 감초 향이 나는 것 같은데. 감초야! 어디니 감초야! 감초야!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혹시 감초세요? 감초는 여기 보이는 게 다 감초. 여기 있는 게 감초라고요? 네. 뭐지, 나무인가 아니면 꽃인가 했는데 그게 아니라 네. 여기 숨어 있는 게 그 감초 좀 보여주세요. 제가 특별히 오늘 보여드리겠습니다. 어머나. 준비할 수 있거든요. 이거 막 예. 뽑아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용기 이렇게 돼 있구나. 이제 보이는 이 감초죠. 이거구나. 네. 이거 묻어서 볼까요? 우와! 이 위에는 마늘종이라고 해야 되나? 뭐 미나리 같기도 하고 약간 좀 애매모호하네. 근데 원래 이렇게 자라는 게 맞는 거죠? 그렇죠. 원래 줄기나 잎은 국내에서는 못 보니까. 네.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볼 때는 저희가 슬라이스 돼 있는 감초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맨날 그 한약재 이렇게 예, 한약재 썰어가지고. 그 정도를 보니까 감초가 이렇게 돼 있는지 보는 사람은 극히 드뭅니다. 감초 들어는 봤는데 이렇게 생긴 건 또 처음 보네요. 저도 그랬어요. 모든 약을 조화롭게 하는 중재자로 불리는 감초. 다양한 한약 처방에 빠지지 않고요. 사용하는 필수 약재면서 그리고 식품, 화장품 등 식의약품으로도 가장 많이 사용하는 대표 약용 작물인데요. 연간 국내 소비량만 최대 1만 톤에 달한다고 합니다. 주성분인 글리시리즈는 사포닌 계열의 화합물인데요. 위염이나 기관지염과 같은 염증성 질환에 효과가 있어서 기침을 가라앉히고 위장을 보호하는 데 자주 쓰입니다. 간세포 보호와 면역 조절 기능도 보고되었습니다. 또한 감초는 여러 약재의 독성을 줄이고 작용을 조화롭게 만듭니다. 단순히 단맛을 내기 위한 재료가 아닙니다. 우리 몸에 균형을 맞춰주고 면역을 돕는 자연의 지혜가 담긴 소중한 약재입니다. 쓰임이 많지만 조선시대부터 지금까지 재배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감초. 건조하고 서늘한 자생지와 달리 우리나라의 여름철은 고온다습해서 잎이 떨어지고 병이 발생하기 때문이죠.
다른 데에서는 감초가 이렇게 자라지 않는데 네. 이 특별한 용기는 어떻게 해서 되는 거예요? 토양을 우리가 그걸 올린 거죠. 잘 자랄 수 있게. 그래서 땅 속에서 자라는 게 아니라 이 용기에서 자라는 거예요. 그냥 일반적으로 원통을 쓰게 되면 뽑아지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개발한 건 이 쫄대라는 거. 연결 체계라는 것을 올리면 예. 용기는 개방이 되고 흙은 다 쏟아져서 손쉽게 수확을 할 수가 있고요. 열어만 주면 이렇게 예. 꺼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냥 일반 토질에서 재배되는 것보다도 한 5배 이상은 더 나오는 거예요. 이 용기 하나로 인해서요? 진짜 이거 특허감이네요. 네. 재배 용기를 사용한 감초 재배법을 특허 출원하며 국내 감초 재배의 어려움을 극복한 김태준 대표. 이젠 감초를 전북 특산품으로 만들기 위해 농촌진흥청과 함께 감초 생산량을 늘리는 방법을 연구 중입니다. 여기는 뭐예요, 대표님? 여기도 감초긴 감초죠? 네, 감초입니다. 저기하고 좀 다른데요. 저기는 용기가 있었는데. 네, 여기는 감초를 심을 수 있는 이 종근이라고 하죠. 종근을 생산하기 위한 단지입니다. 아, 얘는 보시면 용기에서 이렇게 나온 감초는 실제 이제 이게 저희가 말할 때는 포복경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포복경. 네. 감초 뿌리는 약재와 원료를 쓰이는 주근과 번식용으로 사용되는 포복경이 있는데요. 김태준 대표가 개발한 용기로 감초를 재배할 경우 주근이 빠르게 자라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포복경은 잘 자라지 않습니다. 오히려 포복경은 땅에서 자랄 때 더 많이 발달되죠. 국내 감초 생산량을 늘리고 해외 종자 의존을 낮추기 위해선 번식용인 포복경이 잘 크도록 재배해야 되는데요. 김태준 대표가 각 성장 환경에 맞춰 감초의 주근과 포복경을 동시에 재배하고 있는 이유입니다. 포복경을 발달을 많이 시켜주게 되면 종자 수입을 안 해도 되고 이제 자생해서 국내 재배한 걸 저희가 수출할 수 있는. 감초가 예. 약방에만 감초가 아니라 예. 전북의 감초네요. 그렇죠, 이제 전북의 감초. 농장을 찾은 청춘들, 한국농수산대학교 학생들입니다. 당귀는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참당귀인데 이건 이제 약재로 쓰는. 현장 실습 교육 중인데요. 저도 함께 했습니다. 저 이거 지금 잘하고 있는 거 맞나요? 한번 봐주세요. 아니 차근차근 이렇게 예. 하고 예. 같이 지금 체험을 하고 있는데 왜 이렇게 잘해요? 학교가 농대여가지고 어쩐지 이게 스킬이 좀 네, 남다르시더라고요. 좀 익숙합니다. 감초 생각보다 이게 재배하기가 어렵지 않은 것 같아가지고 졸업하고 감초 쪽으로 해볼까. 그럼 감초의 매력은 뭐예요? 와서 체험해 보니까. 농업을 하는 게 안정적이지 않다고 해야 될까요? 근데 감초는 이제 대표님이 이렇게 닦아놓은 길이 또 있고 하니까 창업 농을 하는 입장에서 진입하기가 쉽다고 느낀 것 같습니다. 학교에서는 이론적인 것도 하고 실습인 부분도 많이 하는데 이런 현장에서 배울 수 있는 실습이 조금 더 아마 도움이 많이 되는 것 같습니다. 딱 와서 감초 재배를 배우니까 예. 꿈이 좀 활활 타오르나요? 예, 감초가 원래는 수입에만 의존했었는데 이제는 다른 나라가 우리나라에 수입을 하는 감초 수출 국가로 만들었죠. 역시 우리 청년들 포부도 크고요. 또 임업에 진심이네요. 든든하죠. 임업을 탄탄히 성장시킬 청년 임업인이 많아지길 바라는 김태준 대표. 학생들에게 농장을 개방하고 노하우를 아낌없이 전하는 이유입니다. 학생들이 한창 실습에 매진하는 사이 농장에서 운영하는 식당에선 음식 준비가 한창인데요. 설탕 대신 천연 감미료인 감초를 넣어 만든 감초 요리들입니다. 열량이 거의 없기 때문에 설탕 대신 들어가는 감미료는 아주 적당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혈당을 거의 올리지 않고 위장 보호 효과도 있고 염증을 줄여주기 때문에 위가 안 좋으신 분들이 감미료 쓰시기에는 아주 좋습니다. 감 스테이크. 맛있다. 감초가 달달하잖아요. 소스 설탕 안 넣고 감초로 살려버리니까 너무 맛있다. 건강한 맛이네. 맛 어때요? 맛이요? 감초 향이 나가지고 일반 함박스테이크 맛이 다르네요. 알고 먹으면 더 맛있는 법, 감초에 대해 배우고 먹는 음식이라 더 꿀맛이었는데요. 더욱이 건강한 단맛이라 부담 없이 먹게 되더라고요.
농장을 찾는 분들이라면 누구든 맛볼 수 있는 감초 요리, 여러분도 즐겨보세요. 김태준 대표의 또 다른 꿈을 만날 수 있는 곳입니다. 바로 감초 커피 제조 공장입니다. 감초 커피는 정말 새로운데요. 그렇죠. 국산 감초를 알리기 위해 커피의 감초를 접목한 김태준 대표. 많은 사람들이 감초 커피 한 잔을 통해 일상에서 편안하게 감초를 즐기길 바란 겁니다. 대표님 여긴 또 뭐예요? 여기는 감초 커피를 제조하는 공장입니다. 감초 커피도 만들어요? 네. 체질상 원두 커피를 마시면 속이 쓰린 사람들이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저 역시도 그런 사람 중에 하나였거든요. 그래서 감초를 커피에 약간 혼합을 해서 내려서 마셨더니 속이 쓰리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 뒤로는 저도 이제 원두 커피를 안심하고 먹을 수 있어서 감초를 혼합해서 만들게 됐습니다. 무설탕 식품을 선호하는 소비자들의 입맛에 맞춰 감초의 자연스러운 단맛을 활용해 만든 커피. 직접 재배한 국산 감초 분말을 고급 원두와 블렌딩해서 목 넘김이 부드럽고 속이 편한 게 특징이래요. 이거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드립백이잖아요. 네. 그냥 뜯어가지고 네. 물만 넣으면 끝! 감초가 우리가 약방의 감초를 넘어서 생활의 감초로 누구나 좀 손쉽게 활용하고 어디서든 먹을 수 있도록 간편하게 해서 이제 완제품까지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대표님 그런데 저도 지금 너무 커피를 맛보고 싶은데 이거 계속 바람만 보고 있었거든요. 제가 아까부터 눈치를 챘습니다. 드시고 싶어 하는구나. 그래서 이제 한번 먹으러 가볼까요? 저는 이제 커피 먹어야 돼. 안 그러면 현기증 날 것 같아요. 가시죠. 출발. 감초로 만든 음료와 디저트를 즐길 수 있는 카페를 찾았는데요. 감초를 넣은 아메리카노, 감초리카노 향기가 진하게 풍기더라고요. 감초리카노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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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을 보세요. 맛을 한번 보겠습니다. 저는 사실 이렇게 이질감이 좀 있을 줄 알았어요. 전혀 그러지 않아요. 이 끝에 너무 또 쓰지도 않고 이 감초가 또 달달함이 있잖아요. 그 달달함이 우리의 그 인생처럼 그렇게 달달해지는 그런 기분이 듭니다. 그럼 앞으로 우리 대표님의 계획이 어떻게 되세요? 가공과 유통과 또한 체험과 교육을 연계하는, 그래서 농업의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는 6차 산업화인 농촌 융복합 산업을 더욱더 체화시키고, 감초는 그동안 거의 전량 수입만 해왔는데 이제 수출하는 국가로 만들고 싶은 게 저희 조그마한 소망입니다. 약방에서만 쓰이는 감초가 아니라 전북에서도 쓰이고 전국에서도 쓰이고 세계적으로 쓰이는 그런 감초가 기대가 됩니다. 우리 땅에서 나고 자란 국내산 감초, 건강한 삶을 원하는 사람들에겐 소중한 약재로 농가엔 새로운 소득 자원으로 자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의 감초 많이 사랑해 주세요. 네, 감초가 들어간 뭐 한약이나 식의약품 이런 거 우리가 흔하게 볼 수가 있잖아요. 저는 그래서 감초가 다 국산 감초라고 생각을 했는데 90% 이상을 또 수입하고 있다는 걸 오늘 처음 알았네요. 저도 촬영을 하면서 많이 배웠는데요. 특히나 중국이나 우즈베키스탄, 러시아 등지에서 이 감초를 수입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요즘은요, 이 감초 자생지들이 사막화되고 있어서 생산량이 감소되고 있대요. 그래서 그런지 국산 감초 생산량을 높이는 것이 가장 중요한 때인데, 우리의 김태준 대표가 이 끊임없이 감초 생산 기술을 개발하는 그 연구 노력도 그 이유 때문입니다. 네, 우리 김태준 대표님께서 좀 우리나라의 감초 전성시대를 열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또 감초 시장을 확대하기 위해서 아까 그 커피, 감초리카노도 또 개발을 하신 거잖아요. 그리고 이거 말고도 감초가 지금 상품화가 많이 되고 있는데, 감초를 넣은 커피와 빵, 과자, 그리고 비누와 화장품도 있고요. 또 단순히 감초만 재배하는 것이 아니라 이 재배를 넘어서 카페 체험장까지 운영하는 6차 산업을 실천 중에 있습니다. 또한 뿐만 아니라 감초를 넣은 비누, 초콜릿, 그리고 감초리카노를 마시면서 감초 조격도 할 수 있는 체험장까지 마련되어 있으니까요. 약방의 감초가 아니라 이제 일상의 감초를 누려보시고 힐링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제 다음 소식도 만나볼 텐데요. 요즘 한국의 콘텐츠가 또 세계적으로 인기를 끌면서 드라마나 영화 속에 나오는 한국의 음식, 또 문화들도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한국 음식 중에서도 또 우리가 빼놓을 수 없는 게 바로 비빔밥이 아닐까 싶은데요. 아, 그러죠. 세계적인 팝의 황제. 오, 데인저러스. 오! 마이클 잭슨도 우리 네. 한국의 비빔밥 매력에 빠져서 투숙했던 호텔의 그 이름을 따서 MJ 비빔밥 메뉴가 탄생했을 정도로 엄청 유명하잖아요. 그래서 그 유명한 비빔밥을 우리의 이혜진 리포터가 또 다녀오셨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제가 이번에 익산에 다녀왔는데요. 우리 해외 셀럽들까지 섭렵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맛, 바로 비빔밥을 익산에서는 더욱 색다르게 즐길 수 있는데요. 그 현장 지금 저와 함께 가보시죠. 안녕하세요. 여러분, K푸드 하면 어떤 음식이 떠오르시나요? 이 음식은 예로부터 혼돈반, 돌동반, 교반이라고 불렸고요. 남녀노소 그리고 서민부터 임금님까지 좋아했던 음식인데요. 뭘까요? 바로 비빔밥입니다. 이 비빔밥 하면 사실 전북특별 자취도가 유명하잖아요. 오늘은 그중에서도 익산에 와봤는데요. 과연 어떤 맛이 기다리고 있을지 바로 가볼까요? 한국인의 소울푸드 비빔밥. 다채로운 재료가 한 그릇 안에서 어우러지며 전하는 알찬 영양. 맛있고 양이 많고 항상 배부르게 집에 가는 것 같아요. 되게 쫄깃하고요. 입에 착착 감기는 게 너무 맛있어요. 뜨끈뜨끈 속까지 든든한 비빔밥을 만드는 정성의 손길들. 익산 비빔밥의 재발견. 첫 번째로 찾은 이곳은 공기부터 남다른 맛집인데요. 켜켜이 쌓인 시간들이 추억까지 선물하는 곳입니다. 대표님, 제가 비빔밥 맛집이라고 해서 찾아왔는데요. 네. 저는 그냥 식당인 줄 알았는데 내부가 굉장히 근사해요. 아, 네, 감사합니다. 저희가 원래는 처음에 여기서 찻집을 했었는데 이제 손님들이 하도 이제 식사를 이제 간단하게 드실 수 있으면 너무 좋겠다라고 하도 얘기를 하셔가지고 그래서 이렇게 준비를 했어요. 하고 이제 재료 같은 거는 이제 보통 이제 로코푸드나 이런 데서 이용을 하고 아니면 저기 조그만하게 텃밭이 있거든요. 거기서 길러가지고 그걸 따로 재료를 만들어가지고 해서 쓰기도 해요. 특제 강된장에 다양한 제철나물과 반찬들, 보리밥까지 박일순 대표님의 손끝에서 매일 아침 만들어지고 있었는데요. 밥 드시고 이제 야채 이렇게 너물 골고루 아침에 일어나서 볶아서 다 해놨거든요. 그랬는데 이제 이거를 상추도 넣고 야채도 넣고 이렇게 된장도 제가 직접 담은 거거든요. 된장도. 커다란 녹그릇 안에 톡 쳐지는 식감까지 즐거운 보리밥과 나물, 각종 비빔밥 재료들을 아낌없이 올려주고요. 상추와 대표님의 특제 강된장, 고추장 소스까지 더해주면 근사한 곳에서 맛보는 보리비빔밥 완성입니다. 잔치국수도 무한 리필, 하루 2번, 점심, 저녁 정해진 시간 안에서 원하는 양껏 무한 리필, 푸짐하게 식사를 즐길 수 있는 것도 이곳만의 장점인데요. 아, 진짜 맛있게 드시네요. 아, 멈춰지지 않더라고요. 이게 일반 쌀밥이 아니라 보리밥이라서 그 씹히는 식감이 톡톡톡톡, 그 식감이 너무 좋고요. 그리고 직접 만든 된장으로 비비니까 뭔가 그 된장의 향이 느껴지면서 재료 하나하나의 맛을 살려주는 느낌? 식당 분위기도 근사하네요. 네, 세심하게 신경 쓰신 내부 인테리어도 멋지지만 통창으로 초록숲까지 조망하며 식사할 수 있어서 정말 좋더라고요. 차분하고 아늑한 분위기요. 오늘 비빔밥 먹어보니까 맛이 어떠세요? 사장님이 직접 이렇게 야채도 기르시고 손수 다 이렇게 정성스럽게 만들어서 주시니까 더 믿음이 가는 것 같아요. 주위에 친구들도 같이 만나고 여기서 대화하는 시간이 좀 넉넉하고 좋은 것 같아요. 분위기가 좋아요, 여기가. 비 오는 날은 특히 오늘 같은 날은 좋네요. 이곳에서 누리는 또 하나의 특별한 즐거움, 바로 탕제실에서 직접 내린 쌍화차를 비빔밥과 함께 세트로 맛볼 수 있다는 건데요. 재료 선정부터 심혈을 기울이는 건강한 차의 기운, 직접 우려내어 깊은 향과 풍미를 전하는 쌍화차의 맛, 역시나 남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야, 힐링 체험을 다녀오신 것 같은데요. 쌍화차가 따뜻하게만 하다는 편견은 버리셔야 돼요.
아이스 상화차인데 굉장히 시원하고요. 깊고 하나하나 들어있는 고명까지 사장님이 직접 다 맛보고 골랐대요. 여기 특별히 또 쌍화차를 만드는 공간도 따로 있다고 하는데 정말 여기는 한 번 오면 사랑에 빠질 수밖에 없는 그런 곳이에요. 오감 만족 비빔밥의 재발견. 사장님 여기 오면은 이 바다의 맛을 비빔밥으로 맛볼 수 있다고 해서 왔는데요. 네, 저희는 지금 익산이잖아요. 네. 익산인데 벌구에서 나오는 그 꼬막을 직접 갖다가 아침에 그래서 저희가 비빔밥으로 맛있게 해서 만들어드리고 있어요. 철분과 타우린 성분이 풍부한 바다의 건강식, 쫄깃한 식감을 전하는 별미인데요. 꼬막 비빔밥 너무 맛있을 것 같은데요. 네. 꼬막 비빔밥만 있는 거예요? 아니에요. 저희는 쌀물 꼬막과 또 양념, 그다음에 꼬막 무침, 그다음에 꼬막 볶음 이렇게 여러 가지로 해서 드리고 있습니다. 꼬막으로 굉장히 다양한 요리를 맛볼 수가 있네요. 맞습니다. 감칠맛 풍부한 다양한 요리가 한 상 가득 차려지게 되는데요. 꼬막 무침은 물론 불향 가득한 꼬막 볶음까지 특별한 꼬막의 맛을 느껴보실 수 있습니다. 게다가 쫄깃한 식감을 자랑하는 꼬막 전도, 절대 놓칠 수 없는 별미 중의 별미인데요. 꼬막 정식 한 상 차림 어떠신가요? 와, 여러분 이것 좀 보세요. 꼬막 파티를 해도 될 것 같아요. 여기 양념 꼬막 무침에다가 꼬막 삶은 꼬막, 양념 꼬막. 뭐부터 먹어볼까요? 일단 비빔밥을 먹어봐야겠죠? 매일 아침 벌규에서 가져오는 신선한 꼬막을 바로바로 손질해 조리하는 이곳. 익산에서 맛보는 벌교 꼬막의 참맛, 쫄깃하고 감칠맛 풍부한 꼬막의 영양이 그대로 전해지는 듯 했는데요. 저는 되게 엄청 빨개가지고 좀 매울 줄 알았는데 되게 달짝지근하면서 새콤하고 무엇보다 이 꼬막의 식감이 탱글탱글해요. 한 숟가락에 담긴 조화와 정성, 비빔밥의 매력을 제대로 느껴볼 수 있는데요. 작지만 풍성한 영양을 품고 있는 알찬 건강식품 꼬막으로 새롭게 발견하는 익산 비빔밥의 맛. 오늘 꼬막 비빔밥 드셔보니까 어떠세요? 원래 저 비빔밥을 좋아하기는 하는데 특히 이 꼬막 비빔밥은 익산에 유일하기도 하지만 이 꼬막은 항상 당일날 들어와서 정말 싱싱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항상 사장님 손맛이 늘 한결같아서 그냥 믿고 찾는 음식점이에요. 싱싱한 꼬막을 비빔밥뿐만 아니라 전이나 무침으로 즐길 수 있다는 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한국인들이 좋아하는 음식인데 각종 야채와 밥이 어우러져서 입맛 없을 때 먹으면 정말 최고인 것 같습니다. 입맛은 물론 마음까지 사로잡을 특별한 익산의 비빔밥, 바로 이곳에서도 발견해 볼 수 있는데요. 전국 3대 비빔밥 맛집으로 손꼽히는 곳입니다. 와, 어머니 맛있게 드시네요. 여기는 어떻게 알고 찾아오셨어요? 한 30년 됐어요. 입에 착착 땡기고 변함이 없어요. 30년 전이는. 어렸을 때 그 형제들이 다 모여가지고 그 좀 못 먹고 살 때지 않습니까? 모여서 이렇게 밥 다 여가지고 한 숟갈 더 먹으려고 했던 그런 기억. 1945년부터 시작된 비빔밥. 추억까지 전하는 그 감칠맛을 이곳에서 고스란히 느낄 수 있다고 하는데요. 여기가 80년 전통이 있는 집이라면서요. 네, 맞습니다. 제가 4대째 사장인데요. 4대째면 엄청 깊은 맛이 느껴질 것 같은데요. 그럼 어떤 비빔밥인가요? 저희가 이제 한우 소고기인데요. 저희가 이제 미리 준비해 놓은 양념하고 같이 소고기하고 양념을 미리 묻힌 다음에 그거를 손님들 식사에 제공되고 있습니다. 잡내 없이 담백하고 쫄깃한 식감이 일품인 우둔살 부위로 직접 썰어낸 육회. 신선한 육질에 달콤 짭짤한 특제 양념과 알싸한 파채가 아낌없이 더해지면 감탄을 넘어 감동을 전하는 육회가 탄생하게 되는데요. 직접 끓여낸 깔끔한 국물의 선짓국에 토렴해내는 밥과 콩나물도 따뜻한 감칠맛을 전하는 비법 중에 하나입니다. 상등에 이제 석산이 있거든요. 그 석산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바로바로 오셔갖고 식사하고 바로 또 일을 하러 가시기 때문에 좀 시간이 없어서 그런가 저희가 직접 바로바로 드실 수 있게 밥도 비벼드리고 너무 뜨겁게 드리면은 또 그 식힌다고 또 식사를 못 하시거든요. 그것 때문에 이제 딱 먹기 좋은 온도로 거의 그렇게 해서
예전부터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토렴한 밥과 신선한 육회의 만남, 감칠맛이 2배. 비벼 나오는 밥으로도 소문이 자자한 이곳의 육회 비빔밥. 다발 하나하나에 육수의 맛이 스며든 육회 비빔밥의 진수를 맛볼 수 있었는데요. 아까 사장님께서 이 밥알을 선지 국물에 토렴하셨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이 밥알 하나하나를 다 살아있고요. 양념이 고스란히 배어 있어요. 와, 여기 정말 찐이네요. 그레이트 익산, 그레이트 비빔밥. 80년 동안 이 맛을 본 익산 시민분들이 부럽게 느껴질 정도였는데요. 부드러운 육회와 먹기 딱 좋은 온도로 비벼 나온 비빔밥의 조화가 정말 인상적이었습니다. 양념이 이게 밥이랑 같이 너무 잘 어울리고 육회가 너무 신선해가지고 진짜 맛있는 것 같아요. 먹어보니까 다른 비빔밥 비해서 조금 깔끔하고 고기도 되게 많이 들어있어요. 맛있습니다. 한 끼만 먹어도 포만감이 확 오르고요. 옆에 이제 선짓국까지 같이 들어있는데 담백하면서도 되게 풍부한 한 끼 식사를 좀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몸에 좋은 영양을 모두 담아낸 정성 어린 한 그릇의 힘, 기운을 북돋우는 별미. 익산의 비빔밥 맛집을 소개해드렸는데요. 오랜 전통의 힘, 정성과 친절의 기운을 모두 담아낸 비빔밥으로 밥심 제대로 느껴보시는 건 어떨까요? 네, 요즘 점점 더워지는 날씨에 입맛 없는 분들 참 많으실 것 같은데요. 오늘 이 소개한 그 익산 비빔밥집 가시면 집 나간 입맛도 돌아올 것 같아요. 아, 저는 애진 리포터가 이 보리 비빔밥하고 냉 쌍화차를 마시는 모습을 보면서 와, 역시 우리 전통 음식에는 전통 차를 마셔야 되겠구나 느끼게 됐거든요. 와, 너무 먹고 싶어요. 정말 맛있었는데요. 특히 이 참기름도 동네 방앗간에서 직접 짜오셔서 그런지 이 고소하다 못해 아주 고소한 맛이 일품이었고요. 또 분위기 정말 고즈넉하고 너무 좋았고요. 게다가 이 반찬들 하나하나를 텃밭에서 직접 기르셔서 그런지 굉장히 신선하더라고요. 네, 아까 그 꼬막 비빔밥 맛집도 참 인상적이었던 게 종류가 정말 많더라고요. 뭐 양념 꼬막, 꼬막 무침, 꼬막전, 뭐 꼬막 볶음까지. 그 꼬막은 매일 벌교에서 가지고 오신다고 하셨나요? 네, 맞습니다. 이 매일 아침 가져오시는 꼬막을 삶고 데치고 또 직접 깨끗하게 손질하고 계셨는데요. 굉장히 쫄깃쫄깃한 식감과 또 다양한 요리 스타일로 맛보다 보니까 이 입맛이 확 살아나더라고요. 저는 이제 80년 전통의 육회 비빔밥을 보면서 우리 석공분들이 바쁘시잖아요. 근데 석공분들을 위한 비빔밥이라는 그런 역사적인 의미도 담겨 있어서 정말 훈훈한 비빔밥인 것 같아서 아, 오늘 저녁은 저도 이런 훈훈하게 비빔밥을 좀 먹어야 될 것 같습니다. 소개해 주신 우리 이혜진 리포터 감사합니다. 네, 부모에게는 추억의 장소, 또 젊은 세대에게는 힙한 공간으로 인기가 있는 여행지가 있습니다. 옛 감성이 고스란히 남아있는 레트로 골목인데요. 전라남도 광주에 가시면요, 우리 그때 그 시절 광주 시민들이 사랑했던 곳이 있습니다. 바로 골목길을 걸으며 60년대, 70년대 문화를 또 추억하고요. 또 추억의 맛이 살아있는 충장로 골목으로 떠나보겠습니다. 시작부터 뭔가 심상치 않죠? 다음이요. 다음이요. 별 이상한 사람이 다 있네. 헉, 주임님, 저 잠깐만 봐주세요. 여러분, 폭삭소가수다에서 금명이가 일했던 장소, 그 장면 다들 기억나시죠? 바로 광주 충장로에 자리한 광주극장인데요. 제가 오늘은 이 티켓과 함께 광주를 특별하게 둘러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도 저와 함께 이 티켓 사용하러 가보실까요? 의문의 티켓을 사용하기 위해 찾은 곳, 바로 광주 충장의 집입니다. 이곳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는데요. 대체 이곳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충장로 곳곳에 숨겨진 명소들을 함께 걸어다니면서, 아니 천천히 걸어다니면서 만나는 그 감성적인 골목 투어인데요. 그 강주 원도심의 고유한 매력,
그리고 그 안에 숨겨진 매력, 숨겨진 이야기를 직접 보고 걷고 들을 수 있는 아주 특별한 체험 프로그램입니다. 충장 골목 여행은 매주 토요일마다 다른 콘셉트로 진행되는데요. 추억 여행, 야경, 타임슬립, 그리고 아이돌이 되어보는 K-팝 투어까지 다양하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럼 먼저 출발 장소부터 알아볼까요? 또 여기 충장의 집 네. 굉장히 많다고 들었는데 일단 분위기가 아기자기한데요. 아, 근데 네네. 어떤 곳이에요? 충장의 집은 충장 상권 활성화 사업의 일환으로 여행자들의 쉼터이자 안내소의 역할을 하고 있고요. 짐 보관 서비스라든지 아니면 머그컵 만들기, 핑버튼 만들기, 오루 인형 만들기 등의 체험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층 같은 경우에는 현재 상권 내에 이제 상인분들 팝업 스토어로서 공간을 지금 대여해 드리고 있고 3층 같은 경우에는 개화기 의상부터 7080 교복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시대의 의상을 환복을 해보시고 사진도 촬영을 해보실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어느새 충장의 집을 나서는 참가자들. 오늘 여행의 테마는 추억을 따라 걷는 골목 투어인데요. 도깨비 골목, 영화 골목 등 오래된 이야기를 따라 걷는 코스입니다. 첫 번째로 둘러볼 곳은 도깨비 골목인데요. 과연 이곳엔 어떤 이야기가 숨겨져 있을까요? 선생님, 근데 저는 광주 시민인데도 이 도깨비 골목을 처음 와봤거든요. 왜 도깨비 골목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도깨비는 어떻게 보면 상상의 동물이잖아요. 권선징악을 상징하는 건데 아주 오래전부터 광주 전라도 사람들이 이곳 골목을 많이 찾는 이유는 여기 이제 금은세공이라고 그러잖아요. 반지, 목걸이, 여러 가지 보석 같은 것을 여기에서 한 150가구 내지 160 정도의 가게가 있었다고 그래요. 이 골목이 굉장히 좁잖아요. 네. 따닥따닥 붙어 있고 골목이 좁고 이런 데들 어르신들이 뭐라 그러냐면 도깨비 나올 것 같다 그랬어요. 충장로는 일제강점기 무렵 형성된 상업 중심지인데요. 지금도 광주를 대표하는 금은새 공방들이 모여 있어서 여전히 많은 이들이 찾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다음 코스로 떠나볼까요? 광주의 극장이 이렇게나 많았습니다. 주민들 혹시 기억나실 극장 있으세요? 계림극장, 그다음에 딱딱한 극장은 해안대극장 앞에 가교치 옆에 있죠. 그다음에 인류극장이라고 하는 극장이 제1극장, 그렇죠? 그때 당시에는 이게 몇 군데 이렇게 몇 개 영화를 했는데 이 강주극장은 반관이야, 반관. 그러니까 반관에 와서 스크린이 하나도 안 해요. 영화가 흐르는 골목은 지붕 없는 영화 박물관이나 다름없는데요. 영화인 소개부터 벽화와 포스터까지 그야말로 감성이 가득합니다. 네, 이렇게 정말 사이좋게 우리 아이들 손잡고 오셨는데요. 우리 친구 구경하니까 어때요? 여행하면서? 재밌어요. 재밌어요. 옛날에 광주에는 극장이 이렇게 많았대요. 어때요, 보니까? 신기해요. 우리 아버님은 어떠셨어요? 저도 제가 아는 거는 한 두세 개 정도밖에 기억이 안 나는 겁니다. 네. 나이가 좀 있긴 하지만 우리 참 아버님 신기하게도 정말 이렇게 세상이 바뀌어가는 게 참 빠르구나 생각을 느끼게 되겠네요. 우리 아버님이 젊으셨을 때 가장 많이 갔던 극장은 어떤 극장일까요? 기억에 남는. 저 같은 경우는 기흥장이라고 고등학교 때 네. 시험 끝나면 많이 가고 그랬어요. 극장으로 달려가고 친구들이랑. 아버님, 어머님한테는 좀 추억이 담겨 있는 장소겠네요, 여기가. 네. 혹시 두 분이서 극장 데이트는 한 적이 있으실까요? 없어요. 극장이 별로 안 좋아하셔서 아, 우리 어머니께서. 아, 정말요. 아버님은 계림극장을 혼자 다니셨던 걸로. 추억의 극장 데이트 이번 투어라면 가능합니다. 바로 마지막 코스가 광주 극장이기 때문인데요. 이곳의 자랑을 꼽자면 드라마 폭삭 속았수다에서 극명희의 남자친구가 일했던 이 미술실을 빼놓을 수 없죠. 지금도 이곳엔 손으로 직접 간판을 그리는 화가의 손길이 그대로 살아 숨쉬고 있는데요.
여기 광주 극장에서 직접 다 이 손으로 그리는 포스터들과 또 그 만드는 작업실을 보셨잖아요. 어떠세요? 실제로 보니까? 아, 그 폭삭 속았수다 생각나면서 네. 좀 신기하긴 한 것 같아요. 네. 실제로 가까운 데 있었다고 생각이 드니까. 네. 이런 것이 있는지 처음 알아가지고 신기했죠. 그럼 광주 극장을 처음 와보신 거예요? 극장 가봤는데 네. 이제 사실 그 궁금해서 한 번 가본 정도? 내부를 이렇게 자세히 네, 들어보면 맞아요. 이런 골목 투어를 통해서 보실 수 있었던 거네요. 맞아요. 사실 올 데가 별로 없어가지고 그래서 고민인데 그래도 한 번 더 와봐야 되겠다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 두 분은 어떻게 알고 이 충장 골목 여행 투어를 신청하게 되신 거예요? 아, 맨날 이제 갈 데가 없어서 네. 이제 근교를 가거나 아무튼 타 지역을 가게 됐는데 아무튼 할 게 없어서 근교도 많이 가고 타지도 많이 가는데 이제 할 거 없어가지고 찾아보다가 오게 됐어요. 광주 데이트를 많이 해보셨겠지만 그래도 이 투어를 통해서 좀 광주의 색다른 매력을 많이 발견하셨을 것 같은데요? 많이 다녔던 거리인데 네. 한 번도 보지 않았던 곳을 갔던 것 같아요. 설명을 들으니까 또 다르죠. 네네. 1935년 개관한 광주극장은 국내에서 가장 오래된 단관 영화관 중 하나인데요. 복합 상영관이 늘어난 요즘도 하루 5번 다양성 영화를 상영하며 전통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과연 상영관 내부는 어떤 모습일까요? 저 광주극장 내부에 들어온 건 처음인데 생각했던 것보다 진짜 넓어요. 진짜 제가 알고 있던 그 극장의 모습보다 훨씬 더 화려하고 웅장한 것 같아요. 영화 상영을 기다리는 가족들도 이곳에서 만날 수 있었는데요. 아, 이렇게 너무 사이좋게 가족분들끼리 극장에 오셨어요. 예, 어디서 예. 오신 거예요, 오늘? 저는 부산에 왔어요. 부산에서 어떻게 이 광주극장을 알고 오신 거예요? 여기 아들이 네. 이 공군에 훈련 받고 있는데 면회 올 겸 왔는데 이제 딸이 이제 영화 관련 학과 다니거든요. 그래서 여기 광주극장이 뭐 가장 오래된 극장이고, 맞아요. 예, 그래가지고 보고 싶다고 했어. 예, 그렇게 왔습니다. 와, 멀리서 오셨는데 이 광주 극장에 오니까 어떠셔요? 좀 전에 극장을 갔던 기억이 새록새록 나실 것 저 같아요. 어릴 때 갔던 기억 나죠. 특히 2층에 와 있는데 2층에서 보던 기억도 나고 한 부산에 있을 때는 예, 그런 느낌. 근데 의자도 이제 요 빨간색 네. 찢기지 않는 예, 그런 느낌. 우리 따님분은 이런 극장을 많이 와보셨어요? 영화 관련 일을 하신다고 들었는데. 최근에 많이 왔지. 이렇게 생긴 극장은 처음 와보고 오히려 최근에 유행한 좀 리클라이너 관이라든지 그런 관이 조금 더 익숙한 것 같습니다. 근데 이런 옛날 극장과 요즘 극장은 좀 감성이 다르잖아요. MZ 세대로서 좀 어떠셔요? 극장이라기보다는 공연장 같은 느낌이 들어가지고 조금 더 다른 색다른 느낌을 가지고 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오래된 영화관에서 보는 특별한 영화 한 편. 시작한다. 저도 여기 극장까지 왔는데 영화 안 보고 갈 수 없잖아요. 한 편 재밌게 보고 가야겠어요. 기대돼. 골목 투어가 끝난 동시에요. 오랜만에 문화생활 좀 제대로 즐겨봤습니다. 지난 아쉬움의 마지막으로 들른 곳은 추억 속 맛을 느낄 수 있는 장소인데요. 바로 대한민국 카페 문화를 선도한 원조 디저트 맛집입니다. 이곳의 대표 메뉴 하면 생과일 파르페와 빙수, 그리고 토스트를 빼놓을 수 없는데요. 와, 제가 아까 했던 골목 투어는 제 부모님 세대의 추억 여행이었다면 이번엔 진짜 제 추억이에요, 제 추억. 진짜 오랜만이다. 그대로인데요? 뭐니 해도 이곳에선 이 토스트를 가장 먼저 먹어야겠죠. 여기 오면 이 식빵이 왜 그렇게 맛있었나 모르겠어요. 이거를 따뜻하게 데워서 주시거든요. 거기에 생크림을 쫙 올려서. 그때는 이거 다 먹으면 막 리필도 받고 그랬는데. 그 맛 그대로예요. 와. 15년 만에 먹어도 맛있네. 시럽과 시리얼 그리고 과일이 곁들여진 빙수도 과연 예전의 그 맛 그대로일까요? 눈끝 빙수. 맞아, 이렇게 시럽이 올라가 있었는데. 요즘 같은 날씨에는 이 빙수가 진짜 자꾸 생각나거든요. 빙수도
저 진짜 학창시절에 저를 먹었던 그 맛 그대로예요. 와. 시간이 지나도 변함없는 맛 앞에 문득 잊고 지냈던 시간들이 되살아났는데요. 먹다 보니까 제가 옛 추억을 이렇게 떠올리게 되잖아요. 진짜로 2013년 10월, 지금으로부터 12년 전에 제가 와서 그대로 보이시죠? 이 빙수를 먹었어요. 과일 빙수. 그리고 토스트에 우동까지 먹었는데 세상에 그대로인데요? 그리고 좀 부끄럽긴 하지만 그 의자에 앉아서 한때 유행했던 이 포즈까지 취하고 있는 고등학교 1학년 청소년의 한 소리예요. 아, 진짜 추억이다, 추억. 그 아이는 어느새 자라서 이렇게 멋지진 않지만 나이가 많은 어른으로 다시 여기 와서 빙수를 마음껏 사 먹는 어른이 됐습니다. 어떤 이에게는 학창 시절의 그리움을, 또 어떤 이에게는 새로운 추억을 안겨주는 곳. 사라지지 않고 있어주는 것만으로도 참 고마운 공간입니다. 네, 오늘 이렇게 곳곳을 돌아다니면서 광주의 숨겨진 이야기, 숨겨진 매력들을 찾아 떠나봤는데요. 여러분도 이번 주말 광주에서 추억 가득한 여행 계획해보시면 어떨까요? 내 추억이야. 길 위에서 마주한 추억과 감동, 기억 속 추억이 되살아나는 광주 충장로에서 여러분도 소중한 시간 보내보세요. 우리 지역의 따끈따끈한 소식과 고향사랑 기부제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즐거운 생활백서, 내 고향 알차톡. 오늘은 임실군 소식입니다. 네, 천만 관광 임실 시대를 열어가고 있는 임실군청 홍보 담당관 고향사랑팀 이정희 팀장님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임실군청 홍보 담당관 고향사랑팀장 이정희입니다. 요즘 임실군이 이제 전국의 임실군 고향사랑 기부제를 홍보하기 위해서 정말 열심히 하고 있다면서요. 아, 네. 네, 맞습니다. 우리 임실군도 고향사랑 기부제를 홍보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데요. 연초부터 터미널 등 다중 밀집 지역과 서울 직거래 장터, 또 관내 기관 방문은 물론이고 우리 지역에서 개최된 옥정호 벚꽃축제, 임실엔 페스타, 5월 어린이날 행사까지 시간과 장소를 가리지 않고 사람들을 만날 수 있는 곳이면 어디든 찾아가는 대면 홍보를 펼치고 있습니다. 또 기부자의 관심을 유발하고 기부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 많은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설 명절맞이 이벤트, 답례품 후기 이벤트를 진행했고요. 요즘에는 핸드폰으로 누구나 쉽게 기부에 참여할 수 있도록 온라인 광고와 기부 채널 확대를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네, 아마 그 노력의 또 결과일 것 같습니다. 임실군 고향사랑 기부제가 시행이 됐다고 하면 또 빠른 시일 안에 기부금 1억을 또 돌파를 하더라고요. 그만큼 또 임실군을 응원해주는 분들이 참 많은 것 같은데요. 이번에 지금 올해 기부금 현황은 좀 어떻게 될까요? 네, 올해도 임실군을 사랑하시는 많은 분들이 기부를 해주셨는데요. 특히 작년보다 기부 건수가 증가하면서 6월 현재 4억 원에 가까운 기부금이 모였어요. 그래서 올해 목표액의 40%를 달성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저희 임실군이 10억 4천만 원을 모금을 하면서 네. 전국 243개 지자체 중에서 상위 11번째로 높았거든요. 네, 그래서 올해도 인터넷 검색 조회수를 보면 많은 기부자들이 우리 임실 고향사랑 기부제에 관심을 갖고 있는 상황으로 하반기에는 더 많은 기부 참여자가 증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 경제 여건이 힘든 상황에도 우리 임실군의 따뜻한 사랑과 애정을 보내주는 분들이 많은 이유가 바로 답례품 때문이 아닐까 싶은데요. 실제로 임실군 고향사랑 기부제에 답례품 기부를 하신 분이 이 임실군 답례품이 굉장히 마음에 들었다고 하시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대한민국 치즈 수도답게 기부자들의 답례품 선호도를 보면 치즈가 가장 인기가 좋은데요. 게다가 임실 치즈 소세지 답례품은 시중가보다 20% 할인된 가격으로 등록되어 있어서 풍성한 기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치즈 유제품의 종류가 다양해서 이제 저희는 기부자의 다양한 입맛에 따른 맞춤형으로 총 14종의 치즈 유제품을 구성을 달리해서 운영하고 있는데요.
그중에서 가장 인기가 있는 품목은 여기 포션 치즈와 슬라이스 치즈로 구성된 임실 치즈 3호 세트와 웰빙 시대에 맞게 당이 전혀 첨가되지 않은 무가당 요거트와 숙성 치즈로 구성된 임실앤 치즈 요거트 3호 세트입니다. 여기에 무항생제 소시지 세트, 신동진 쌀, 임실 사랑 상품권 순으로 기부자의 많은 선택을 받고 있습니다. 와, 임실하면 치즈, 치즈하면 임실인데 저는 그냥 답례품으로 치즈만 받아도 되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또 답례품이 네네. 추가된 답례품이 많이 있다고 하는데 어떤 답례품이 추가가 됐나요? 네, 올해 저희는 이제 기존 32개의 답례품 품목에다가 추가로 7개 품목을 발굴해서요. 총 39개 답례품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이번에 추가된 답례품은 잡곡꾸러미, 가시 엉겅 퀴즈, 사과 주스 세트, 온육수, 흑염소 진액, 과일 청류, 임실 치즈마을 숙박권으로 치즈와 더불어 임실 대표 특산물을 발굴해서 다양한 답례품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와, 이 답례품을 받을 때 고민이 되겠는데요. 어떤 걸 받아야 될지 고민인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 엉겅퀴즈비나 흑염소 진액 여러분 답례품으로 꼭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기부자 입장에서는요, 이렇게 좋은 답례품을 받는 거에 더불어서 또 내가 낸 기부금이 어떻게 쓰이는지 또 잘 쓰이고 있을 때 네네. 보람도 더 크잖아요. 임실군에서는 어떤 사업에 이 기부금이 쓰이고 있는지도 궁금하네요. 네, 기부금은 취약계층과 청소년 지원, 그리고 지역 주민 복리 증진 사업 등에 사용될 수 있는데요. 네. 임실군은 올해 관내 유제품 학교급식 지원 사업을 통해서 유치원부터 초, 중, 고등학교까지 36개 학교에 1,500여 명의 학생들에게 주 3회 무상으로 고품질의 치즈 유제품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 농촌에 방치되어 있는 이제 빈집을 대상으로 시설 개보수를 위한 리모델링비를 지원해서 농촌 유학 체류형 가정에게 4년간 무상 임대하는 농촌 유학 빈집 재생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청년월세 지원 사업도 추진할 예정인데요. 임실군의 주소지를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만 19세 이상 45세 이하 무주택 청년들에게 2년간 매월 임대료를 지원할 생각입니다. 네, 이 기부금이 지금 청년들과 또 아이들을 위해서 쓰이고 있는 것 같은데요. 고향사랑 기부금이 마중물이 돼서 또 앞으로 임실군의 생활 인구까지 늘어나는 그런 효과가 있으면 좋겠네요. 네, 또 임실군의 고향사랑의 마음을 전하고 싶은 분들이 분명히 더 많이 계실 텐데요. 이 임실군 고향사랑 기부제에 어떻게 참여할 수 있을까요? 네, 고향사랑 기부 참여 방법은 온라인과 오프라인이 있는데요. 인터넷 포털 사이트에 고향사랑 이웃만 검색하셔도 회원가입하시고 참여하시거나 인터넷에 임실 고향사랑 기부제만 검색하셔도 바로 뜨는 랜딩 페이지에 손쉽게 접속하셔서 참여하실 수가 있습니다. 또한 전국 어디서나 가까운 농협에 오프라인으로 참여하는 방법도 있는데요. 농협을 방문하실 때는 신분증을 꼭 챙기시기 바랍니다. 팀장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앞으로 여러분 고향사랑 기부제는 임실로 그리고 여행도 임실로 떠나야 될 것 같은데요. 2025년 임실 방문의 해잖아요. 그런데 팀장님 실제로 정말 많은 분들이 찾아와 주신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5월 임실군 방문객 수는 월 단위 역대 최고인 102만 명을 기록했는데요. 네, 5월 초 나흘간의 황금 연휴 기간 동안에 오수 의경 관광지에서 개최된 임실앤 페스타에 많은 분들이 방문해 주셨고요. 또 저희 옥종호 출렁다리 붕어섬 생태공원에는 장미꽃과 꽃 양귀비가 활짝 피었고 치즈 테마파크 장미원에는 꽃의 여왕 장미꽃이 그야말로 장관을 이루면서 많은 관광객이 찾아준 덕분입니다. 오는 10월에는 천만송이 국화꽃과 함께하는 대한민국 대표 3대 축제 임실앤 치즈 축제가 10월 8일부터 12일까지 무려 닷새 동안 개최될 예정이니까요. 많이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10월에는 또 임실을 찾을 이유가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이제 또 여름의 한복판이잖아요. 이럴 땐 아무래도 좀 시원한 그런 여행지를 찾게 되는데 임실에는 여름 여행지가 좀 어떤 게 있는지 추천을 좀 해주세요. 네네. 무더운 여름 온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특별한 피서지가 있는데요. 바로 임실 아쿠아 페스티벌이
7월 26일부터 8월 10일까지 임실 치즈 테마파크에서 16일간 펼쳐집니다. 특히 올해는 대형 텐트 그늘막과 샤워 시설, 에어컨 쉼터까지 편의시설을 대폭 늘려서 더욱 쾌적하고 편하게 물놀이를 즐기실 수 있습니다. 또한 성수산 자연휴양림이 새롭게 개장되었는데요. 성수산 자연휴양림 내에는 소규모 어린이 물놀이 시설과 수영장이 있습니다. 해적선의 미끄럼틀, 야자폭포의 터널 분수까지 초등학교 이하 자녀들이 시원한 여름을 즐길 수 있는 시설과 어른과 아이가 함께 할 수 있는 수영장이 갖추어져 있어서 한여름 피서지로 아주 좋은데요. 안전을 위해서 물놀이 전용 신발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네, 임실 방문의 해인 만큼 평소보다 임실을 좀 더 특별하게 둘러볼 수 있는 방법도 좀 궁금한데요. 네네. 네, 올해 임실 방문회를 맞아 특별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먼저 관내 관광객을 대상으로 숙박비를 할인해주고 있습니다. 숙박비의 30%, 최대 5만 원까지 할인받을 수 있고요. 임실군청 홈페이지 배너에 이제 임실 숙박비 지원 알아보기를 통해 신청하시면 됩니다. 또한 전북특별자치도 종합사격장에서는 10m 공기권총 사격체험 이벤트를 시행하고 있는데요. 관내 거주자가 임실군 SNS를 팔로우하고 사격 점수 70점 이상을 획득하면 추첨을 통해서 월 30명에게 임실 치즈 세트를 선물로 보내드립니다. 임실은 치즈로도 사랑을 받는 곳이지만 제가 또 사회를 봐서 너무 잘 아는데 임실은 또 반려견들에게도 사랑을 받는 곳이잖아요. 맞아요. 네네. 우리 반려견 친구들이 좀 뛰어놀 수 있는 그런 공간들은 좀 없나요? 네. 임실군에는 임실 치즈 테마파크, 또 옥종호 붕어섬 생태공원, 사선대처럼 반려견과 함께 할 수 있는 명소들이 많이 있는데요. 특히 의견의 고장 오수에는 오수 반려누리와 오수의견 국민여가 캠핑장이 있습니다. 오수 반려누리는 반려문화 전시실과 홍보관, 산책로가 있어서 반려동물과 함께 즐길 수 있는 반려동물 문화센터입니다. 올 가을에는 3,800평 규모의 넓은 잔디광장과 반려견 놀이터가 새롭게 문을 열어서 반려견이 마음껏 뛰어놀고 보호자도 함께 힐링할 수 있는 공간이 될 예정입니다. 또 반려누리 바로 옆에는 오수의견 국민정가 캠핑장이 오는 7월 둘째 주에 정식 개장을 앞두고 있는데요. 펫 놀이터와 반려견 전용 샤워장, 그리고 3평 면적에 22개 개별 사이트가 있어서 프라이빗한 캠핑을 즐길 수 있습니다. 캠핑장 주변으로는 오수청과 의경공원이 있어서요. 반려견과 함께 자연을 만끽하며 캠핑할 수 있는 최적의 환경에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네, 정말 앞으로 더 많은 반려견 또 반려인들이 임실을 찾을 것 같습니다. 지금 임실에서 세계 명견 테마랜드를 한창 조성 중이라고요? 네, 2023년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을 시작해서 내년 완공을 목표로 조성 중인데요. 특히 세계 각국의 명견들을 미디어 아트로 관람하고 체험할 수 있는 세계 명견 아트 뮤지엄을 조성 중입니다. 반려동물과 함께 편안히 머무를 수 있는 독채 펜션, 펫케이션도 함께 조성하고 있고요. 이처럼 다양한 시설을 통해서 우리 임실군이 반려동물 문화 체험 관광의 메카로 자리 잡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가 더욱더 기대가 되는 우리의 임실군인데요. 제가 또 영상을 좀 봤는데 요즘 임실군 SNS가 핫하더라고요. 우리 공무원 선생님들께서 정말 재미있고 의미 있게 군종 소식들을 만들어주고 계시는데 이러한 군종 소식들은 대체 어디 가야 볼 수 있는 거예요? 네, 임실군 SNS 요즘 정말 화제인데요. 대표적으로 유튜브 임실NTV, 그리고 인스타그램, 페이스북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유튜브 임실NTV에 출연하면서 유명해진 지역주민 나루관과 개그맨 옥심이가 임실 맛집을 탐방하는 영상이 꾸준히 인기를 끌고 있고요. 또한 저희 부서에서 근무하는 공무원들이 직접 기획부터 제작, 출연까지 하고 있는 인스타그램과 페이스북에서는 임실의 관광 명소, 축제 소식, 고향사랑 기부제, 재난 대응 등 시의적절한 정책과 임실의 주요 군정 소식을 발빠르게 전하고 있습니다. 네, 임실군 SNS에서 고향사랑 기부제와 또 임실 방문회와 관련된 소식들을 또 빠르게 만나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임실군청 이정희 팀장님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즐거운 생활 백서 저희가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주 수요일도 더욱더 알차고 유익한 이야기들로 함께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